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양소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음식물이라는 것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식물은 햇빛이나 광합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필요한 양분을 얻는데요. 동물은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양소라는 것을 얻게 돼요. 이번에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영양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그러한 존재로 쓰이거나 우리의 몸에 남아서 우리의 몸을 구성을 하는 성분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일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분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우선 다 써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나눠볼게요. 우리가 주요 에너지, 즉 3대 영양소라는 것과 부영양소라는 것으로 이 영양소를 나누어 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3대 영양소로 나뉘어 줄게요. 얘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우선 탄, 단지 요 세 가지가 3대 영양소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탄, 단지 기가 시간에 배우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3대 영양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영양소는 그렇죠. 다른 요 세 가지. 무기염류, 바이타민은 비타민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염류, 바이타민, 그리고 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대 영양소는 다시 한번 탄, 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대 영양소가 아닌 나머지 부영양소를 우리는 무기염류, 바이타민, 그리고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왜 안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알아주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3대 영양소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각의 몇 칼로리씩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탄수화물은 4kcal, 1g당 4kcal이고요. 4, 4, 3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4kcal, 4kcal, 3kcal라는 것도 3이랬나. 4, 4, 9kcal라는 거. 우리가 지방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좋은 지방도 있지만 대부분 나 살쪘어 하면 지방이 쪘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지방이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 3대 영양소라는 것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면서도 구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써주도록 할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면서 주요 에너지원까지 되는 거죠. 부영양소인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은 에너지원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않아요. 중요합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구성요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현상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 자, 그러면 각각의 특징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탄수화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쓸까요? 옆에다가 쓰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 몸에는 이러한 것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탄단지는 3대 영양소였고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은 그렇죠. 부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대 영양소라는 것의 특징은 에너지를 낼 수도 있고요. 몸을 구성하기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으로서 1g당 4칼로리, 4kcal, 그리고 밥이나 그런 것들에 탄수화물이라고 말하는 밥이나 뭐 면, 국수 같은 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자나 고구마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하게 감자나 고구마에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헷갈렸던 부분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은 탄수화물이라고도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감자,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남은 것은 지방의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었다가 남는 것, 어떤 형태? 지방의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으면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탄수화물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백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고요. 1g당 4kcal에 그러한 칼로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주로 우리의 몸을 구성을 한다. 단백질은 우리의 몸을 구성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일단은 우리가 보통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인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근육,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죠. 자, 그리고 머리카락 등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입니다. 살코기나 생선, 두부, 달걀 등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로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한다는 사실까지 잡아가면 좋겠죠?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입니다.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은요. 탄수화물입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지방 또한 에너지원이라는 것까지 잡아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1g당 9kcal 몸을 구성합니다. 탄수화물은 주로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주로 몸을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 자, 그리고 지방은 그냥 몸을 구성하는 거에도 쓰이고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물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땅콩이나 깨나 버터. 저는 깨에 들어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깨를 써주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과 관련된 내용 가져갑시다. 물은요. 우리 몸의 70%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양소나 노폐물을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운반을 해주고요. 체온을 조절해줍니다.
운반하는데 영양소나 노폐물을 운반한다는 거. 자, 무기염류입니다. 뼈나 이, 혈액 등 몸을 구성해준다. 몸의 기능 조절한다. 무기염류는 무조건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오케이. 다음 비타민, 즉 바이타민입니다. 얘는요,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닙니다. 적은 양으로도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똑같죠? 아까 나왔던 무기염류와 똑같이 우리는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음식물에는 어떠한 영양소가 들어있는가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실험 또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영양소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은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암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실험은요, 제가 아직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일단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소화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